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직장인 고민 상담 시리즈 네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이제 미혼 여성분이신데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여자 직원들끼리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지낸대요. 막 팔짱 끼고 다니고 같이 그들끼리만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티타임 하고 막 친하게 막 언니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이제 이 고민 상담에 오신 이분이 그러는 게 남들 보기에 이제 딴 직원들 뭐 남자 직원들 보기에 이거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 다니고 이러는 거 사실 너무 프로답지 않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래 그럼 넌 빠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이렇게 딱 제외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똘똘 뭉치고, 처음에는 뭐 나 오늘 무슨 어디 뭐 약속 있어서 뭐 그러면서 가고 막 뭐 그렇게 해서 각자 약속 있어서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이분은 이 고민 상담해 오신 직장인 분은 이제 제외되는 이런 막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참 보기 싫어서 자기는 진심으로 한 얘긴데, 그것 때문에 자기만 이렇게 소외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제 회사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보는 것도 사실 두렵다. 나만 너무 소외돼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직원들이 어머 쟤는 또 이렇게 왕따인가 봐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선도 이제 너무 힘들고 이렇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상담해 오신 걸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왕따라는 거는 이제 큰 문제죠. 그런데 요새는 자발적 왕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언론기관에서 이제 그 조사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직장인들의 30%가 자발적인 왕따래요. 그러니까 요새 막 그렇잖아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점심이라도 좀 혼자 먹어보자. 정말 이렇게 막 팀장님, 부장님 하면서 같이 먹지 말고 점심이라도 나 편하게 그냥 혼자 먹을래. 이래갖고 혼자 밥 먹는 직장인들 상당히 많다고 기사에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엮이지 않을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엮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냥 일만 해. 이제 이것저것 엮이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굉장히 잘 지내고 싶은데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왕따가 된 건지, 아니면 난 왕따 좋아, 난 그냥 자발적인 왕따야 라고 해서 이제 왕따가 되신 분들인 건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왕따가 돼서 회사에서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그럴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회사 안에서 이렇게 나의 의견과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왜 왕따가 된 걸까? 라는 걸 스스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아주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게 맞는 거죠. 그 실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뭐 후배도 아니고 일단 나이는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30대 남자분이, 결혼 안 하신 미혼분이. 그런데 그분이 막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막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리고 막 책도 써내고, 근데 자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고민을 상담해 주셨어요. 이거 비슷한 건데,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선배들이 자기를 보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좀 멀리하고 말도 좀 이렇게 막 비꼬듯이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슬금슬금 피하고, 그래서 막 자기는 어떻게든지 좀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요? 전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 왜 그런지 제가 이미 알겠어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자기한테만 매몰돼 있으니까 책을 봐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막 자격증을 따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하고 그 회사 직원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냥 그 일하는 거에도 허덕허덕 하는 건데. 그런데 그분은 진심으로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모를 수가 있구나,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만들면서도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유를 모르는 또 두 번째 분. 이제 그분도 제가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린 분인데, 이분은 직장에서 굉장히 그 회사에서 오래됐고, 이 회사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중소기업들 사실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이 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3년 전에 이건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1년 전에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다 일일이 그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일이 도와주고 대답해 주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남한테 상처 주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도움받고는 이 사람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원인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소외시키는 이유를. 그래서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막 퉁명스럽게 하고, 도움을 받고 고맙지 않은 거죠. 전혀.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도 사실 스스로 몰라요. 첫 번째 분도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혼자 일을 잘하니까 상사한테 혼자만 예쁨 받아서 남들한테 왕따 당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 나 일 너무 잘해서 왕땅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왜 소외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어. 정 모르겠으면 그래도 믿거라 하는 선배나 직장 상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나한테 원인이 있었구나 처음부터.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 나갈 건지 스스로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고칠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인 분석 1단계가 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원인 분석 일단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전략적으로 이제 액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전제돼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럼 내가 인간관계를 좀 잘 해보겠어. 지금처럼 사는 게 회사가 너무 재미없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좀 해결을 해봐야지 라고 본인이 일단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액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액션인가 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 일단 인사 잘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 잘하면. 인사에 어떤 게 있어요? 아침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내가 먼저 후배건 선배건 나보고 뭐 그냥 모른 척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그런 후배한테도 일단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 안녕? 이렇게 좋은 아침이네. 플러스 화법을 꼭 쓰시면 좋아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로 끝내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한 가지 더. 그리고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셨나봐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머리 자른 거 아니면 머리 뭐 파마한 그런 새로 한 사람, 머리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아 보여요? 막 이렇게. 플러스 화법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반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인사하는 거. 그 다음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뭐 있어요? 고맙습니다. 말끝마다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복사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할래요? 이렇게 해서 자리 비켜주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뭐 들고 가는데 이렇게 몸 비켜주는 사람한테 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미안할 때, 후배한테라도, 미안해. 번거로웠지? 고마워. 미안해. 이거 세 가지만 잘해도 기본적인 건 이제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필요한 거 인사.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일단 야근할 때 나만 맨날 일찍 간다. 나만 칼퇴근이다. 그러면 함께 야근을 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전 일 다 했어요. 일 다 하고 내가 뭐 퇴근하는 건데 그걸 누가 뭐해. 자기네들은 뭐 낮에 실컷 놀다가 밤부터 일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이제 이 소외되어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함께 야근을 하는 거죠. 함께 야근하면서 내일 다 했으면 뭐 선배님 아니 뭐 부장님 뭐 저기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뭔가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그리고 도울 때 생색 안 내고 도와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막 부장님 막 저기 뭐 붙어갖고 막 이거 다 정리해드렸잖아.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부장님 뭐 저기 도와드릴 거 있어요? 아니면 뭐 과장님 뭐 어떻게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용히 그들을 돕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요. 함께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내가 먼저 돕겠다라고 나서는 거. 이거는 정말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막 이게 좀 센스 있게 하는 거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일어나서 막 오후에 커피를 이제 커피 타러 가잖아요. 커피 하러 가면 인스턴트 커피를 타든 아니면 커피를 내려서 마시든 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말 한마디를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대리는 김대리 나 지금 커피 가지러 갈 건데 갖다 줘? 이렇게. 아니면 뭐 과장님 저 너무 졸려서 커피 타러 갈 건데 한 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난 됐어 라고 윗사람이나 동료가 얘기하더라도 이미 본인의 이미지는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버릇을 꼭 그렇게 시도해 보세요. 나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고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좀 잘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회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의 들어가서도요. 이제 우리 팀 여기 마케팅, 영업 뭐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쳐요. 그럼 이제 회의 들어가서 좀 일찍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노트만 보고 있는 분들 계시대요. 근데 들어가서 일일이 다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막 이게 총무팀에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얼굴 뵙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막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해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마디씩 안녕하세요 다음에 플러스 합 곁들여서 꼭 요새 운동하세요? 왜 이렇게 막 몸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화법을 회의 시간에도 꼭 쓰시고 다른 타 팀에도 반드시 사용해서 나 스스로를 좀 트레이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고 내가 이제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기로 결심해가지고 잘 인사하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그때 너무 싫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억지로 하진 마세요. 억지로 나를 힘들게 너무나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너무 그들에게 어떻게 좀 나도 좀 끼워줘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이제 한번 말씀하셨는데 회사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뭐 맥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늦게까지 쓸데없이 소모적인 수다를 그렇게 떨다가 가야 되는 거죠. 팀장이 너무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같은 동료가 너무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막 몰려다니면서 저녁 시간을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막 지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이걸 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렇게 그 소모적인 얘기를 몇 시간씩 하는 분들에게는 소외당해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대신 나한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들한테 좀 소외를 당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소모적인 걸로 저녁 시간은 늘 낭비하고 싶진 않아. 그럼 난 뭘 하고 싶어? 그냥 집에 와서 들어누워서 자나? TV 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저녁 시간을 이렇게 유익하게 보낼 거야. 나의 목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이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목표를 만들어서 저녁 때 저들한테는 아마 소외당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거기 가지 않고 나의 목표 저녁 때 일주일에 3번 공부할 거야. 일주일에 3번 책 볼 거야. 일주일에 3번 운동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목표를 이렇게 막 달성해서 자기가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소외감에 대해서 막 마음이 상하거나 막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목표를 세워서 자 이거랑 저울질을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내가 상처 입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고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하되 너무 지나치게 소모적인 일에 나를 이렇게 애쓰거나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세 가지 방안 적용해 보셔서요. 지금 그 인간관계가 회사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분들은 세 가지를 꼭 고려하셔서 정말 적당한 적당히 유쾌하고 적당히 유익한 그런 회사 인간관계 아니면 사회 인간관계 같이 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